아줌마, 지금 나 째려봤죠? 자세가 나빠서 본 거야. 오시미 씨, 한 가지만 약속해줬으면 해. 뭔데요? 뭐라고 해야 할까? 확 까놓고 말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뭐든지 말하라고요. 긴급 사태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것 말이야. 아줌마, 설마 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순 거짓말쟁이. 아, 아니야. 그 말을 철석까지 믿은 내가 바보지. 아내와 애인. 히시코는 느릿느릿한 발걸음으로 벤치로 돌아왔다. 죽을 힘을 다해 할머니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새빨간 롱드레스의 할머니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꼬부랑 노인의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아우, 기운도 좋아. 할머니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호시미 아무개가 할머니를 붙잡아야 할 텐데. 히시코와 호시미는 연못 앞에서 좌우로 갈라져 새빨간 롱드레스의 할머니를 찾아 헤맸다. 한참을 뛰어다니다 보니 히시코는 목이 말랐다. 음료수 자판기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잔돈을 꺼내려던 히시코는 그제야 자신이 들고 있는 가방이 호시미 가방임을 알아차렸다. 목이 바짝 말랐지만 히시코는 남의 가방을 함부로 뒤질 수는 없었다. 그것도 남편의 불륜상대 가방을. 남편의 뒤를 몰래 캐고 다니는 꼴사나운 아내. 분명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나저나 오늘은 유난히 더 덥네. 여름이 다시 돌아오려나? 잔돈 좀 빌릴게. 히시코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나서 분홍색 지갑을 꺼내 페트병에 든 녹차를 2병 샀다. 그러고는 호시미와 처음 만난 그 벤치로 돌아갔다. 아직 호시미는 돌아오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시원한 녹차를 꿀꺽꿀꺽 소리내어 마셨다. 후 하고 숨을 내쉬자 이마에 땀이 맺혔다. 땀을 닦고 싶었지만 손수건도 호시미가 든 가방에 있다. 이번엔 티슈 좀 빌릴게.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열었다. 어쭈, 이것 봐라. 가방에서 눈에 익은 남편의 손수건을 찾아냈다. 히시코는 반듯하게 접힌 남편의 손수건을 펼쳐서 마구 구긴 후에 쓰레기통에 던졌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히시코는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짜증을 냈다. 호시미를 주려고 산 녹차도 옆자리로 툭 던져버렸다. 그건 그렇고 호시미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히시코도 예상하지 못했다. 자신에게 푹 빠진 것은 남편이라며 되레 남편을 귀찮아하는 듯이 의기양양 말했다. 호시미는 중학교 3학년인 미카와 고작 5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남편은 미카가 이 사실을 알고 받을 충격 따위 안중에도 없었던 모양이다. 나이는 대체 어디로 먹은 거지? 야그는 무슨 순 거짓말. 성실함을 가장한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바람을 피우는 남자였다. 히시코는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호시미의 존재를 안 지금도 젊은 여자에게 애정을 구걸하는 남편의 얼굴이 상상되지 않았다. 히시코는 지금껏 자신의 남편만은 고지식하고 거짓말에 서툴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편을 의심하기는커녕 가족을 위해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 남편을 존경했다. 이게 꿈이라면 빨리 깨어나기를. 몸이 뒤바뀐 것뿐 아니라 남편이 바람을 피운 일도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히시코는 눈앞으로 손을 들어올려 보았다. 자신의 손보다 훨씬 더 크다. 가느다랗고 긴 손가락, 얼굴은 거울로 확인해 볼 필요도 없다. 이건 분명 호시미의 몸이다. 아니, 꿈이 틀림없어. 이렇게 비과학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리 없잖아. 아니면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걸까? 아니면 그냥 눈이 좀 이상해진 걸까? 하지만 주변 나무들도 멀리 보이는 상점도 카페도 하늘빛도 무엇 하나 변하지 않았다. 연못 건너편에는 국화가 흔들리고 있었고 금목소 옆을 지나쳤을 때는 하코다테에 있는 금목소가 생각났다. 역시 머리도 눈도 이상해지지 않았어. 히시코는 자기의 팔을 꼬집어 보았다. 이거 봐, 아프잖아.
만사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야지. 그 할머니의 신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할머니의 참견에 화를 냈고 지진이 났고 몸이 뒤바뀌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히시코는 두려움과 불안, 불면증이 자아낸 피로감으로 머릿속이 뒤죽박죽되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 허리에 손을 대고 몸을 뒤로 젖혔다. 평소와 감촉이 달랐다. 허리 주변의 군살이 하나도 없었다. 히시코는 자신이 젊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호시미의 몸을 통해 실감하자 우울함이 한층 더 밀려왔다. 나도 젊었을 때는 늘씬했다고. 힘들어. 내 목소리다. 히시코는 저쪽에서 자신이 달려오는 걸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멀리서 바라본 자신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늙어 있었다. 집에서 거울로 볼 때와는 달랐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는 각도로 거울을 보는 습관이 생긴 건지도 모른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망한 할머고 아무 데도 없어요. 못 찾았어? 히시코와 호시미 두 사람은 동시에 한숨을 푹 쉬었다. 히시코는 호시미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아 내심 그 할머니를 찾아낸 거라고 몸을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을 알아냈다고 기대했다. 호시미도 그 할머니를 못 찾았다고? 그럼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할까? 목마를 텐데 마시오. 내팽개친 녹차를 주어 호시미에게 내밀었다. 감사. 그렇게 말하며 호시미가 히시코 옆에 앉았다. 혹시 내 지갑에 있는 돈으로 샀어요? 미안해. 너무 목이 말라서. 멋대로 남의 돈에 손대지 말아요. 그런 말투. 내 가방 내놔요. 호시미는 낚아채듯이 히시코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은 후 자기가 들고 있던 히시코의 가방을 획 던져주었다. 이런 버릇없는. 호시미를 쏘아보려고 하자 거기에는 자신의 얼굴이 있었다. 히시코는 얼굴을 보면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연못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 알망구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호시미가 느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와? 스스로? 그렇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여기는 역 앞 공원과는 달리 엄격하게 관리되는 정원이라서 노숙자가 박스로 집을 만들게 놓아두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해 그 할머니에게 이곳은 돌아올 곳이 아니라는 거다. 애당초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 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 무슨 근거라도 있어? 히시코가 기대를 담아 물어보았다. 근거는 무슨, 그냥요. 너 정말? 남편은 이런 바보 같은 여자애 어디가 좋은 걸까? 히시코가 멍하니 앞을 보고 있는 호시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호시미는 등을 웅크린 채 구부정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발을 덜덜 떨고 있다. 불량한 고등학생이나 할 법한 행동이다. 저건 내가 아니야. 내 얼굴을 하고 있을 뿐 내가 아니라고. 히지코는 곧 경멸과 증오가 섞인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한 호시미를 째려봤다. 아줌마, 지금 나 째려봤죠? 시선을 느꼈는지 호시미가 히시코를 돌아다 보았다. 자세가 나빠서 본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피곤하단 말이야. 난 아줌마랑 달리 일을 한다고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팔자 늘어지게 낮잠 일어자는 주부랑 똑같이 취급하지 마요. 말하는 것하고는. 자식을 키우며 풀타임으로 일하는 여자가 그런 말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속 편하게 혼자 사는 여자한테 그딴 말을 듣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도 남편의 여자에게. 히시코는 분노를 간신히 삼키며 벤치 등받이에 몸을 기대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몸이 늘어졌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과 달리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몇 시지? 히시코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손목을 보자 스포츠용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문자반이 커서 잘 보이네. 그 시계 과장이 선물해 준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어쩐지 싸구려 같더니만. 히시코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투로 말했지만 실은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히시코 자신은 아파트 계약금을 모으려고 단돈 100엔도 벌벌 떨어가며 눈물겹게 절약했다.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는 아무리 싸구려라도 다른 여자한테 시기를 주다니 용서 못해. 뭐 또 받은 거 없어? 사실은 물어보고 싶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더 이상 비참한 기분을 느끼기 싫어서 말을 꿀꺽 삼켰다. 가격이 무슨 상관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참 편하게 사는구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어머? 미안해라. 그럼 바꿔 말할게. 너 참 해프구나. 하긴 그럴지도 모르죠. 중학교 때부터 그런 말은 자주 들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정색하고 나오면 되받아질 말이 없잖아. 곧 정원을 폐장합니다. 오늘도 정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문을 닫는다고? 히시코는 강렬한 불안감이 몰려왔다. 여기서 나가면 원래대로 돌아갈 방법을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줌마, 요 근처 카페 가서 시간 좀 때워요.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그러니까 그냥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던가. 히시코는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속편한 사고방식에 매달리기로 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역 앞까지 가서 제일 먼저 눈에 띈 카페에 들어갔다. 창가에 앉아 길을 오가는 사람들 중에 그 할머니가 없는지 살펴보았다. 앞으로 30분 안에 원래대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아니, 1시간은 이대로 있어야 할까? 저녁이 걱정이야. 우리 집은 휴일에 저녁을 일찍 먹는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집에 못 들어가잖아. 차라리 둘이 함께 돌아가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우리가 뒤바뀌었다고 설명하면 어떨까? 아줌마, 그런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냥 돌아왔다고 생각할걸요? 남이라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아이들은 믿어줄 거야. 증거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집안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가족과 친정에 관해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보다 문제는 남편이야. 집으로 함께 들어온 아내와의 일을 보고 정신없이 허둥댈 것이 틀림없어. 뒤바뀌었다고 아무리 설명한들 차분하게 들어줄 여유가 없을 테니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뭔가 알아차린다면?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해. 어떡하지? 아줌마 정신 차려요. 난 지금 이 상황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더 무서우니까. 분명 외딴 섬에 있는 연구소 같은 데 보내서 인체 실험을 할걸요? 그런 만화 본 적 없어요? 호심이 말해 히시코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답할 기분마저 들지 않았다. 도대체 남편은 이 여자의 어디가 좋은 걸까? 젊은 여자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는 거야? 중년 남자는 이렇게 천박하고 교양 없는 여자도 어리기만 하면 얼씨구나 좋다 넙죽 받아들이는 걸까? 히시코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남편의 일면을 상상하면 이성을 잃을 것 같아서 마음속에 커튼을 치고 남편에 대한 생각을 가려버렸다. 창밖을 내다보자 날이 저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 후로 1시간이 더 지났지만 몸이 원래대로 돌아갈 김새는 없었다. 오늘 안에는 원래대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네. 커피잔을 보자 녹아서 둥글둥글해진 얼음이 묽어진 커피 위에 떠 있었다. 아줌마, 오늘은 이만 포기하고 여가 비즈니스 호텔에서 묵죠. 주부가 예정이 없는 외박을 하다니 가족한테 어떻게 설명하라고. 절대 안 돼. 우리 엄마는 늘 밖에서 자고 들어왔는데요. 어머니가 밖에서 자고 들어왔다고? 어디서? 당연히 모텔이죠. 누구랑? 그때그때 달랐어요. 아무래도 불우한 가족에서 자란 모양이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규범을 모르는 걸까?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아빠는 내가 3살 때 죽었어요. 형제는? 없는데요. 그럼 어머니가 외박하는 날에는 누구랑 있었는데?
할머니가 계셨어? 아무도 없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혼자서 집을 봤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니 이해한테 도덕성을 바라는 건 모르겠다. 시간만 자꾸 흘러가네.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사고라도 났나 싶어 그이가 걱정할 텐데. 지금까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야. 아줌마 친정에 위독한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 그래서 급히 고향에 가봐야 한다고 핑계를 댄단 말이지. 하지만 그이가 친정에 전화하면 바로 들통날 테고, 그럼 우리 어머니도 걱정하실 거야. 그건 그러네요. 아이들도 걱정할 테고. 아이들이라.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뒤로 아이들을 방치했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미카도 마사토도 표정이 어두웠다. 히시코는 아이들의 상태를 알면서도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미키가 가정 숙제로 앞치마를 만들어야 한댔는데 그건 다 만들었을까? 손재주가 없는 아이라서 도와주지 않으면 완성하기 힘들 텐데. 마사토는 소풍 사진비를 줬던가? 실내화도 슬슬 작아질 때가 되지 않았나? 아줌마, 내일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호시미가 처음으로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난 일당을 받는 계약직 사원이라 하루라도 쉬면 생활이 힘들어져요. 미안하지만 아줌마가 대신 출근해주면 안 돼요? 어? 내가? 하지만 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가장말로는 아줌마 대학도 나왔다던데. 교양이 철절 넘치시겠네. 영업과는 무관한 유아교육을 전공했어. 이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아는 사람들은 죄다 고등학교 중퇴예요. 그나마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 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길다고요. 창밖을 내다보니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아직 빨래도 걷지 않았는데 내일은 쓰레기를 내놓는 날이라 집안 쓰레기를 모아서 종량제 봉투에 최대한 많이 담아야 하고. 아, 꿈이라면 빨리 깨어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꿈은 아닌 모양이다. 그때 문자가 왔다는 벨이 울렸다. 남편 문자였다. 지금 어디야? 애들도 걱정해. 빨리 연락 줘. 근처면 차로 데리러 갈게. 빨리 돌아가야 해. 어떻게 하지? 히시코는 그렇게 말하며 문자를 호시미에게 보여주었다. 이야, 과장은 상냥한 남편이구나. 감탄한 듯이 말했다. 질투심은 눈곱만큼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바보 같은 남자. 자기 혼자 푹 빠졌어. 학부모의 이모 모임이 길어졌어. 조금만 더 있으면 끝날 거야. 송신 버튼을 눌렀을 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다. 상대의 마음을 뼛속까지 이해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상대의 마음이라고? 어째서 내가 남편의 불륜 상대 마음까지 알아야 하지? 나는 피해자야. 잘못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남편과 저 여자가 한 거라고. 그런데 내가 왜 가해자의 마음까지 이해해야 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그 할머니 잡히기만 해봐라. 하지만 할머니 말이 진실이라면 원래대로 돌아갈 때까지 며칠이 걸릴지 모른다.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는 정도로는 모자란다. 역시 집에 돌아가야겠어. 히시코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아줌마,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요? 어디서 어떻게 봐도 나잖아요. 물론 이 몸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호시미 모습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될 테니까. 호시미 씨, 할 줄 아는 요리는 있어? 피자 토스트랑 카레는 만들 줄 알아요. 유전에 카레가 맛있다고 과장이 칭찬해줬어요.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 시아버지를 닮아 과묵한 데다 말주변마저 없는 남편이 지금껏 히시코의 요리를 칭찬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남편이 호시미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히시코는 기가 막혔다. 어머, 그래? 그이는 뱃속에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뭐든 좋은가 봐. 그건 그래요. 당근은 딱딱하고 카레로는 모자라서 진짜 맛없었는데.
호시미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히시코의 비아냥거림이 전혀 통하지 않을 만큼 둔감했다. 남편은 이런 여자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걸까? 나처럼 가족을 쥐락펴락하는 여자는 피곤한 걸까? 하지만 내가 악착같이 굴지 않았으면 우리 집은 엉망진창이 되었을 텐데 도대체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히시코는 쭉 가라앉은 기분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지근해진 물을 꿀꺽 마셨다. 당신이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진심이에요? 나더러 아줌마인 척하고 과장집에 가라고요? 집에 돌아간 후에 원래 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럴 징조가 보이면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바로 집에서 나와. 현관 근처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들키지 않을 거야. 나도 바로 그쪽으로 갈게. 알았어요. 그럼 가방도 바꿔요. 아줌마한테 이런 화려한 금박의 가방은 어울리지 않아요. 과장이 보면 깜짝 놀랄걸요? 이 여자, 실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닐까? 호시민은 재미있어 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여자애를 집에 들이기는 싫은데. 실은 집안 살림에 손가락 하나 못 대게 하고 싶었다. 휴대전화도 바꿔야죠. 호시민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휴대전화까지 떼어놓으려니 히시코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몹시 불안했다. 휴대전화는 자기 걸 가지고 있자. 학부모에서 연락이 와도 당신이 무슨 말인지 모를 테고 하코다테의 어머니 전화를 당신이 받는 것도 이상하잖아. 하지만 지금 아줌마 목소리는 내 목소리인데요. 전부 바꿔요. 테이블 너머로 호시미가 가방을 통째로 넘겨주었다. 참 시원시원하네.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물건은 없어? 히시코는 주저없이 호시미의 가방을 열고 가방 안을 뒤졌다. 수첩에는 사적인 내용도 적혀 있지만 회사에서 일하려면 필요하니까요. 이게 당신 명함이로군. 맞아요. 난 파견업체에서 나온 계약직 사원이지만 영업을 할 때 필요하다고 회사에서 만들어졌어요. 대동아 제분 주식회사 영업 3과 야마기시 호시미. 호시미 씨, 한 가지만 약속해 줬으면 해. 뭔데요? 뭐라고 해야 할까? 확 까놓고 말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뭐든지 말하라고요. 긴급 사태니까. 그래, 저기, 어, 내 몸으로 남편과 그거라면 안 돼? 그거? 그러니까, 그것 말이야. 아줌마, 설마 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호시미가 웃음을 터뜨렸다. 걱정도 팔자셔. 내가 그걸 왜 해요? 너무나 굴욕적이라 히시코는 손이 떨렸다. 제정신이야? 일어나지마 몸으로? 와, 기분 더러워.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싶었으리라. 호시미가 히시코를 바라보며 웃었다. 내 얼굴이지만 참 기분 나쁜 웃음이야. 앞으로 절대로 저렇게 오지 말아야지. 아줌마랑 여기서 헤어지고 나서 전철을 탔다. 아파트에서 제일 가까운 역에서 내려 아줌마가 그려준 약도를 보며 과장네 집으로 향했다. 아, 저건가? 빨간 벽돌 아파트잖아. 좀 멋지네. 화단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 고급 아파트의 느낌이랄까? 난 평생 이런 곳에서는 못 살겠지. 17층 아파트의 9층. 문 앞에 서자 평소에 나답지 않게 긴장이 되었다.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리려다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맞다. 나는 손님이 아니라 이 집 주인이지. 그건 그렇고 내가 이 아줌마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에이, 뭐 하루 이틀쯤 어떻게든 되겠지. 아줌마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려는데 도토은행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얼핏 봉투를 엿보니 10,000원짜리 지폐가 수십 장 보였다. 꺼내서 돈을 세보았다. 30만 원이나 되네? 어디에 보낼 돈인가? 나중에 아줌마한테 물어봐야지. 현관문을 열자 양파를 볶는 달콤한 냄새가 났다. 갑자기 시장기가 확 돌았다. 엄마 찌렁. 작은 목소리로 말한 후 현관에 들어섰다.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통로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안쪽으로 나아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해놓은 모양이다. 배경은 만개한 벚꽃, 단풍, 눈경지 등 계절별로 다양했다. 거실에 다다랐을 때쯤 사진 한 장에서 걸음을 멈췄다. 날짜는 아주 최근이다. 과장 부부와 두 아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화요리점의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테이블 한복판에 커다란 케이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그중 누구의 생일이었나 보다.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나는 이런 사진이 한 장도 없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단란한 가정하고는 인연이 없겠지?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여자애가 통로로 얼굴을 내밀었다. 중학교 3학년이라는 미카다. 상상과 달리 내가 10대일 때와 비슷한 분위기가 풍겼다. 어딘지 불량한 느낌마저 들었다. 무기처럼 반듯한 모범생일 줄 알았는데 의외네. 거실로 들어가자 안쪽에 카운터형 주방이 나왔다. 가스레인지 앞에 선 무기는 내가 들어왔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라이팬을 휘두르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던 남자애가 찬장에서 접시를 꺼내려는지 까치발을 하고 있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 마사토인가? 엄마도 배고프지? 남자애가 고개를 돌려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복숭아처럼 발그레한 뺨만 빼면 아줌마를 빼박았다. 아직 초등학생인데도 눈빛에서 반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냉장고에 남은 야채로 볶음밥을 했는데 괜찮지? 그렇게 말하며 무기가 내 쪽을 돌아다 봤다. 응? 아, 땡큐. 미안. 저기 엄마, 이렇게 늦게까지 학부모에 있었어? 또 싸운 거야? 그러니까, 좀 멍충이들 때문에 완전 열받았어. 엄마, 그 말도 누구 흉내내는 거야? 마사토가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아차, 입 조심해야지. 아이카와 씨라고 했나? 그 학부모 회장이 또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나 보지? 무기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하며 프라이팬에 후추를 뿌렸다. 세상에, 학부모의 회장 이름까지 알고 있잖아? 아줌마는 남편한테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털어놓나 봐. 그때 마사토와 눈이 마주쳤다. 이상하다는 듯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몸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들켰나? 설마. 아니면 엄마가 저녁 준비를 돕지도 않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어서 그런가? 그래, 뭔가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겠어. 볶음밥을 한다고 했지? 그래, 테이블에 숟가락이라도 놓자. 그러고는 큼지막한 찬장을 올려다 보았다. 보자. 젓가락과 숟가락은 보통 이런 데 들어있지 않나? 첫 번째 찬장 서랍을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노란 고무줄과 핸드크림, 그리고 랩이 들어있었다. 아, 이 아래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열어보니 이번에는 행주가 들어있었다. 엄마 못 찾는데? 마사토가 의아하다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아이쿠, 서랍을 모조리 열어놓았잖아. 당근 숟가락이지. 당근이라는 말은 괜찮나? 아닌가? 그 아줌마라면 안 쓸지도 몰라. 그럼 뭐라고 해야 하지? 엄마 왜 그래? 숟가락은 여기 있잖아. 마사토가 식탁 위에 있는 선반에서 숟가락을 꺼내왔다. 이제 다 됐어 여보. 옷이나 갈아입고 와. 무기의 말을 듣고 허둥지둥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옷은 어디서 갈아입지? 아, 그래. 그건 부부 침실에서 하랬어. 전철에서 아줌마가 그려준 집 구조를 머릿속에 세워놨으니 문제없어. 거실 옆방문을 열자 방구석에 기대어 세워둔 낡은 매트리스가 눈에 딱 들어왔다. 후줄근해진 침대 커버 여기저기가 해지고 터져서 생긴 구멍 사이로 매트리스 속이 보였다. 무엇으로 갈아입으면 될까? 무기와 마사토는 추리닝을 입고 있던데 나도 대충 비슷하게 입으면 되겠지? 장롱에서 적당한 옷을 찾아 갈아입고 주방으로 돌아가자 무기가 볼에 담은 샐러드를 뒤섞고 있었다. 미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녁 준비를 돕지도 않고 희희낙낙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중학생 때 이상하리만큼 화장을 짙게 했다. 그에 비하면 미칼은 수수한 편이다.
그렇다고 아예 맨얼굴인 건 아니다. 눈썹을 가느다랗게 다듬었고 마스카라도 했다. 아줌마 딸이라서 맨얼굴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문자를 보내는 미카의 옆얼굴이 발그스름해지고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머릿속이 남자친구로 가득하구나. 히히. 하기야, 나도 그랬다. 사회에 나와서 일을 시작한 후에야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둘 걸 후회했지만 그나저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사랑에 빠진 봄소녀 같은 웃음이라 흘리고 말이야. 미카의 옆얼굴을 보고 있으니 과거의 내 모습이 떠올라서 기분이 울적했다.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미카가 고개를 들었다. 허둥지둥 눈을 돌리는 걸 보니 엄마한테 들키면 큰일 날 내용인가 보네. 미카 땅, 다들 식사 준비하는데 포크 정도는 내가 꺼내놓는 게 어떻겠니? 포크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귀찮아서 말해보았다. 그러자 미카는 깜짝 놀란 것처럼 이쪽을 보더니 이내 웃는 얼굴로 예 하고 순순히 내 말에 따랐다. 나도 미카처럼 귀여운 웃음을 엄마한테 지어줄 걸 그랬다. 그럼 엄마도 그렇게 쨍쨍거리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누나 보고 미카 땅이래. 마사토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웃음을 터뜨렸다. 아차차, 아줌마는 평소에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지? 미리 물어볼 걸 그랬다. 그냥 이름만 부르는 편이 나을까? 따로 부르는 애칭이 있나? 아줌마와 몸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들통난 게 아닐까 싶어서 서둘러 무기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무기가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아직 괜찮은 모양이다. 자, 다 됐다. 모두 앉아. 잘 먹겠습니다. 아빠가 만든 볶음밥 진짜 좋아. 따스함이 느껴지는 가족이다. 나는 이런 가족의 따스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맛있게 저녁밥을 먹는 아이들의 건강한 모습이 보였다. 아, 어색해. 자식을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나돌아다닌 사람 밑에서 보고 배운 것 없이 자란 티가 확 나잖아. 이 애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부럽다. 나도 앞으로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있지 엄마. 가정시간 숙제 말이야. 앞치마 만들기. 그거 내일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부탁할게. 미카가 애원하듯이 얼굴 앞에 두 손을 모았다. 자연스럽게 엄마에게 응석을 부를 수 있다니. 미카, 왠지 내가 참 부럽다. 숙제는 내 스스로 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니? 좋아, 안 떨고 잘 말했어. 특히 말끝을 니로 한 건 제법 괜찮지 않았나? 왠지 고상한 느낌이 나는 것도 같고. 엄마, 혹시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전에는 해준다고 했잖아. 내가 재봉틀 다룰 줄 모르는 거 다 알면서. 얘야, 그건 나도 알 줄 모른단다. 아니지. 중학교 가정 시간에 뭘 배웠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 자랑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재봉틀 다루는 법 학교에서 안 배웠니? 학교 재봉틀이랑 다르단 말이야. 학교 것과 재봉틀이 달라서 못 만드는 거라면 학교에 남아서 만들면 되지 않겠니? 그렇지만 하루라도 늦게 제출하면 내신 떨어진다고. 말꼬리를 길게 빼고 어리광 부리는 목소리가 뇌관을 자극했다. 난 지금껏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는 목소리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어리광을 받아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응? 엄마, 듣고 있어? 아, 진짜. 시끄러워. 내 숙제는 네가 알아서 해. 너도 이제 중3이잖아. 세 사람이 고개를 들고 나를 보았다. 그래, 이번 발언은 확실히 위험했어. 그건 나도 알아. 안다고. 하지만 언제까지고 미카의 어리광을 받아줄 수는 없잖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엄마는 내가 미카 나이 때쯤 애인과 함께 산다며 집을 나갔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15만 엔으로 반년을 버틴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엄마, 앞치마 정말로 안 만들어줄 거야? 내신 떨어져도 난 몰라.
내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가 그렇게 컸나? 별것도 아닌 말에 애들이 놀라는 걸 보면 그동안 아줌마는 아이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웠나 봐. 하지만 애들 아빠의 무기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잖아. 혹시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럼 된 거 아닌가? 하기야. 아빠의 존재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무기가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라니 뭐? 별일 없었는데? 그래, 그럼 됐어. 무기가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엄마, 휴대용 재봉틀 어디에 넣어놨어? 미카도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응? 어디라니? 엄마 말대로 내가 직접 만들어낼 테니까 재봉틀이나 찾아줘. 아니 저게 엄마가 무슨 내 몸종인 줄 알아? 야, 내가 쓸 건데 왜 나한테 찾아? 내가 직접 찾아서 써.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한테 물어보면 뭐든지 툭 튀어나올 줄 알아? 이 망할 거사. 마사토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막 나갔다. 하지만 재봉틀이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른다고. 히시코는 전철을 타고 호시미의 집으로 향했다. 굳이 약도를 받아올 필요는 없었지만 남편의 뒤를 밟은 사실은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았다. 어엿한 어른으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의연한 태도를 취하고 싶었다. 그래서 약도를 그리는 호시미를 잠자코 지켜보았다. 지금쯤 남편과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남편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빼앗긴 것 같아서 애가 끓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만약 호시미의 모습을 난 내가 집에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남편은 허둥대며 호시미의 모습을 난 나를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려고 온갖 사탕발림을 늘어놓겠지.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는 미카와 마사토에게 이 여자는 회사 부하인데 업무상 급한 볼일이 있어서 왔을 뿐이라고 필사적으로 변명할 테고. 그래, 그렇게 취한 모습은 안 보느니만 못해.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된다면 남편을 진심으로 경멸하게 될 것 같았다. 두 번 다시 부부관계를 원상태로 되돌리지 못할 거다. 아니, 지금도 이미 최악이다. 히시코는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날이 올까 의심스러웠다. 호시미 집은 방 하나에 식당과 주방이 딸린 원룸이었다. 히시코가 대학을 다닐 때 살던 연립주택과 비슷했다. 당시는 너무 좁게 느껴져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세면실에는 분홍색과 파란색 칫솔이 하나씩 놓여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없는 방에서 태연한 목소리를 내어 말해보았다. 그렇게 강한 척하지 않으면 방 안의 물건을 남김없이 벽에 내던져버릴 것만 같았다. 내가 모르는 둘만의 은신처란 말이지. 주방으로 들어가 팔짱을 끼고 찬장을 살펴보았다. 큼지막한 남자용 밥공기. 얼씨구 소꿉놀이 하고 있네. 혼자 사는 것 치고는 냉장고가 비교적 큰 편이었다. 냉장고 안에는 캔 맥주 몇 개와 버터가 들어있었다. 신선칸을 열어보자 고기와 생선 따위가 가득 들어있었다. 히시코는 혀를 끌끌 차며 냉동실을 열었다. 그 안에는 갖가지 냉동채소와 먹음직한 킹크랩도 한 마리 들어있었다. 놀고들 있네. 남편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를 대비해서 사놓은 건가? 그러면서 카레랑 피자 토스트밖에 만들 줄 모른다고? 순 거짓말쟁이. 오늘은 야근 때문에 늦으니까 저녁밥은 필요 없어.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울게. 남편이 늦는다고 말할 때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렸다. 순 거짓말쟁이. 아니야. 그 말을 철석까지 믿은 내가 바보지. 남편 말을 의심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니. 이런 바보 멍충이. 히지코는 남편이 이 집에 드나든 흔적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방 안을 뒤졌다.
다용도실을 열어보자 와인, 브랜디, 막걸리에 소주까지 다양한 술이 줄지어 있었다. 그야 그렇겠지. 아무렴. 그 적은 용돈으로 바람을 피우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대학생이라면 또 모를까. 42살이나 먹은 아저씨가 젊은 여자한테 돈이 없다고 말하면 체면이 안 설 테니까. 중년의 남자친구를 배려한답시고 술이랑 먹을 걸 미리 사둔 거야? 남편은 그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인 거고. 그래, 그럼 그렇지. 이 인간들을 그냥. 히지코는 온몸에서 피기가 싹 가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남녀 사이에 질투라고 생각하기도 싫어. 이건 남자와 여자이기도 전에 인간으로서 최악이잖아. 히지코는 마음속으로 남편의 품성을 의심하는 마음이 싹 떴음을 알고 절망했다. 구차하고 초라한 남편이 싫었다. 아내인 자신까지 저속한 인간으로 내려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히시코에게 남편의 품성은 마지막 보루였는지도 모른다. 창피한 줄 알아.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 호시미 씨, 당신은 그깟 장난감 같은 손목시계를 바꾸도 좋았던 거야? 감성에 젖어 가격에 무슨 상관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라고 기뻐하면서 이것들 진짜 꼴불견이다. 이왕에 불륜을 저지를 거면 호텔 스위트룸 정도는 잡아줄 돈 많은 남자를 고르지 그랬어. 이 바보 같은 여자야. 돈이라도 펑펑 쓰면서 호화스러운 생활이라도 할 수 있게. 왜 하필이면 월급쟁이 회사원이랑 붙은 거냐고. 왜 평범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 아이들에게 왜 아버지를 빼앗느냐고. 히시코는 자신도 모르게 악을 빽빽 쓸 것 같아서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이웃집으로 자신의 절박함이 새어나가는 게 두려웠다. 다시 심호흡을 하면서 창가로 다가갔다. 조그만 베란다로 나가서 밖을 내다보자 성냥갑처럼 작은 집과 연립주택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녁을 먹을 때가 되어 드문드문 켜져 있는 집들의 불빛이 따스하게 느껴졌다. 히시코는 이 세상에 자신 말고 아무도 없는 기분이 들었다. 먼 곳에 눈길을 주자 빌딩 위에 세워진 거대한 볼링핀이 보였다. 좀 더 먼 곳에는 고층 빌딩들이 희미하게 솟아올라 있었다. 저녁밥을 먹고 뒷정리를 끝냈을 때쯤 아줌마한테 문자가 왔다. 마사토 숙제 확인했어? 제대로 했는지 한번 봐줘. 아줌마 어지간히 좀 하세요. 과보호에도 정도가 있지. 하지만 서로 상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로 약속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줌마가 내일 회사에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디선가 재봉틀 돌리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문을 꼭 닫았는데도 마치 귓가에 대고 재봉틀을 돌리는 것 같았다. 주방에서 거실을 들여다보았다. 거실이라고 해봤자 식당 옆에 소파를 하나 놓아둘 정도의 작은 공간이다. 재봉틀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무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귀에 이어폰이 꽂혀 있었다. 이렇게 좁은 집에서 내 식구가 살려면 여러모로 궁리할 필요가 있는 모양이다. 자, 목욕을 해볼까? 무기가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섰다. 통로로 나가자 재봉틀 돌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통로 끝에는 미카가 등을 돌린 채 휴대용 재봉틀을 얹은 작은 받침대 앞에 앉아 있었다. 미카 땅 잠깐만, 왜 여기서 재봉틀을 돌리는 거니?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면 될걸. 참 시끄럽게 구네. 나한테 쉬하는 건가? 하지만 여기밖에 없잖아. 엄마도 늘 여기서 돌리면서. 내 방에서 돌리면 될 거 가지고. 아니, 돌리면 되잖니. 고쳐 말했다. 말투를 바꾸는 게 쉬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잘 안 된다. 하지만 마사토와 달리 미카는 엄마가 어떤 말투를 쓰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내 방 어디서 돌리라는 거야? 미카는 신경질적으로 말하며 자기 방문을 활짝 열었다. 다다미 넉 장 반짜리 방에는 기타와 낚싯대, 골프 세트 등 가족 모드의 물건이 잔뜩 쌓여 마치 창고 같았다.
미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방의 3분의 2 정도였는데 거기에도 침대, 책상, 책장, 전자피아노, 기둥형 옷걸이 등이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내가 얘보다 나은 것도 있네. 사실 방만 두고 보자면 내가 나고 자란 그 허름한 빌라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엄마랑 둘이서 사는데도 방 3칸에 거실이랑 주방도 있었다고. 하기야, 우린 살림살이가 적었으니까. 보고 있기만 해도 숨이 막힌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야, 엄마? 이래서야 뭐 어쩔 수 없겠네. 하던 거 계속하렴. 어서. 이만 포기할래. 재봉틀 사용법을 안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닌걸. 그야 그렇지. 그러게 대답하자 미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 무슨 말인지 알잖아. 나 앞치마 제출 못해도 돼? 응? 난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그건 미카 땅 내 문제지. 뭐라고? 아이, 내가 그만한다고 하면 엄마가 대신해 줄 줄 알았는데. 아이, 작전 실패. 그때 미카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한 순간 미카는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지었다. 여보세요? 응, 알았어. 남자친구 전화다. 왠지 통화가 길어질 것 같아서 자리를 피해주려고 했을 때 미카가 그래 하고 전화를 끊었다. 엄마,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뭐? 이런 밤중에? 요 앞 편의점에 갔다 올 거야. 아이짱한테 시험범위만 들으면 돼. 왜 요전에도 바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걱정쟁이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무기는 방금 전에 목욕하러 욕실에 들어갔다. 뭔가 찜찜한 예감이 들었다. 웃기시네.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부끄러운 듯 배시시 미소를 짓는다고? 미카는 왜 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할까? 그 야무진 아줌마라면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텐데. 외출을 봐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에 미카가 불이 나게 자기 방에 들어갔다. 나갈 준비를 할 모양이다. 재봉틀 위에는 만들다만 앞치마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곧 미카가 방에서 나왔다. 그럼 엄마, 갔다 올게. 욕실에 있는 무기에게 들릴까봐 걱정이 됐는지 미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미카의 얼굴을 가만 살펴보자 입술에서는 반들반들 빛이 났고 향긋한 향수 냄새가 풍겼다. 착하고 평범한 애들이야. 아줌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 눈에는 발랑 까진 것처럼 보였다. 그나저나 이 밤에 미카 내보내도 될까? 학원에서 늦게 들어오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데? 에이, 뭐 괜찮을 거야. 내가 10대였을 때랑 같은 취급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올바른 가정에서 자라는데 신경 끄자. 미카가 나간 후에 마사토의 방문을 두드렸다. 왠지 긴장되네. 마사토는 미카와 달리 민감한 녀석이다. 말투를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왜? 문을 열자마자 마사토의 심드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사토는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책상이랑 침대밖에 없어서 그런지 미카 방보다 넓게 느껴졌다. 이 코딱지만한 방 안에 물건이 다 들어간 게 용하네. 마사토는 덩치만 컸지 아직 어린애네. 미카처럼 멋을 부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봐, 옷도 저 옷걸이 있는 게 다잖아. 기둥형 옷걸이에 옷옷과 바지가 걸려 있었다. 마사토, 숙제는 다 했니? 아직. 마사토가 얼굴도 보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쟤 그만 읽고 숙제 먼저 끝내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독서 감상문이 숙제라서 지금 읽고 있잖아.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니? 내일. 마사토가 들고 있는 책은 꽤 두꺼웠는데 아직 처음 부분을 펼쳐보고 있었다. 꼭 그 책을 읽고 써야 하는 거니? 아니, 아무 책이라도 상관없어. 지금 그 책을 읽고 쓰려면 시간이 아니, 많이 모자라지 않겠니? 역시 그런가? 그럼 이 책으로 할까? 마사토가 중얼거리듯이 말하면서 다른 책을 집어들었다. 마사토, 이제 곧 10시야. 그 얇은 책을 읽고 쓸래도 밤을 새야 하지 않겠니?
음, 근데 그것보다 엄마, 평소랑 느낌이 다르네? 말투도 변했고. 아,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마사토가 크게 하품을 했다. 아침부터 축구 시합을 했다더니 피곤한가 보다. 엄청 졸려 보여. 마사토, 지금까지 독서 감상문 써본 적 없니? 응? 엄마 왜 그래? 해마다 쓰잖아. 잊어버렸어? 그렇게 말하며 마사토는 책상 서랍에서 원고지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거 봐, 작년에 쓴 거. 담임 선생님이 작년과 같은 분이니? 그렇게 물으며 원고지를 받아들었다. 석장판. 마지막 페이지는 잘 썼네요라고 빨간 볼펜으로 쓴 선생님의 코멘트와 참 잘했어요 2장이 찍혀 있었다. 엄마, 정말 왜 그래? 4학년 때 담임이었던 마스키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공 가셨잖아. 엄마도 송별했대. 뭐야, 그런 건 빨리 말하란 말이야. 그럼 여기 4학년을 지우고 5학년으로 고쳤으면 문제없지 않겠니? 뭐? 여기 빨간 볼펜 글씨가 있는 마지막 한 장만 새 원고지에 베꼈으면 되지 않겠어? 엄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마사토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올려다 보았다. 내가 생각했지만 정말 굿 아이디어지 않아? 근데 마사토는 왜 이렇게 놀라는 거야? 엄마, 정말 그래도 돼? 왜 안 되니? 이번에는 내가 마사토에게 물었다. 왜라니? 엄마 그게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으니까 안 들키잖니.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기는 것도 인생에서는 중요한 법이란다. 어렸을 때 이런 요령을 알고 있었다면 학교 다니기가 좀 더 수월했을 텐데. 참 아쉽다. 정말 괜찮을까? 말과는 달리 마사토의 표정이 확 밝아졌다. 그런데 엄마, 만약에 반 친구 중에 누가 알아차리면 어떡해? 찬찬히 다시 읽어보니 작년과는 다른 느낌이 들어서 또 썼다고 우기면 되지 않겠니? 끝까지 딱 잡아떼야 해. 알겠지? 응, 알았어. 마사토 숙제 끝. 아줌마, 난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런데 마사토, 미카땅은 밤에 자주 나가니? 누나 또 나갔어? 마사토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이짱이랑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했대. 시험 범위를 들으러 간다고 했어. 그런 건 전화로 물어봐도 되잖아. 듣고 보니 그렇네.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아이 누나를 만나는 게 아닐 거야. 분명해. 역시. 그럼 남자를 만나는 거니?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알려다오. 어서. 누나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한테 들었다는 말은 안 할 테니 안심하렴. 역시 안 돼. 그 말을 끝으로 마사토는 입을 꾹 다물었다. 완고한 녀석. 무기랑 똑같잖아. 그래, 알았어. 그럼 가보자. 가자고? 어딜? 편의점까지 안내하렴. 어서. 푸딩이 먹고 싶어 죽겠어. 아이들과 함께 편의점에 다녀올게. 식탁 위에 메모를 남기고 마사토와 함께 집을 나섰다. 아줌마 자전거는 타이어의 공기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었다. 정비도 꼼꼼하게 해놓아서 보기와 달리 잘 굴러갔다. 앞서 달리는 마사토의 마운틴 바이크를 쫓아서 모퉁이를 돌자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편의점이 나타났다. 자전거에서 내린 마사토가 말없이 주차장 쪽을 가리켰다. 미카가 남자애와 마주 서 있었다. 아, 다행이다. 상대가 소년이라서. 중년 아저씨면 어쩌나 걱정했다고. 나랑 마사토는 자판기 뒤편에 숨었다. 멋진 남자로구나. 같은 반 친구인가? 뭐라고 엄마? 무슨 소리야? 저 형 미카미 선배잖아. 그런데 누나 남자친구.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작년까지 누나랑 같은 동아리였잖아. 엄마, 혹시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거야? 물론 알아. 그때였다. 미카가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더니 미카미 선배라는 놈에게 내밀었다. 곧이어 미카미가 해실해실 웃음을 흘렸다. 엄마, 저거 연애 편지일까? 아니야.
어떻게 아닌 줄 알아? 그럼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돈밖에 더 있겠니? 내 누나 얼굴을 좀 보렴. 연애 편지라면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좀 더 밝고 설레는 표정을 짓는 법이란다. 진짜네? 표정이 어두워, 엄마. 지금이라도 누나를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말은 그만둬. 뒤에서 조종하는 녀석을 알아낼 때까지는 모르는 척 해야 해. 엄마, 도대체... 그때 미카미가 미카의 어깨를 탁 두드렸다. 그게 신호인 것처럼 미카는 고개를 꼬박 숙이고 나서 발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갈 모양이다. 미카미는 미카의 뒷모습을 지켜보더니 자전거를 타고 돌아갔다. 아무튼 푸딩이나 사서 돌아가자. 빨리 와. 늦으면 아빠가 걱정할 거야. 그러고는 마사토와 함께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집에 돌아가자 무기는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 히시코, 내 푸딩도 사왔지? 메모지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참 무사태병한 아저씨다. 거실로 들어오는 통로 끝을 보자 만들다만 앞치마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미카 방문을 두드렸다. 네. 방에 들어가자 미카는 거울을 보고 있었다. 여자한테 돈이나 뜯어내는 남자랑 어울리는 거 아니란다.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한 미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사정도 모르면서. 사정? 웃기고 있네. 얼마나 대단한 사정이기에 중학생인 여자친구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 친구한테 빌린 오토바이를 타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혔는데 수리비가 모자라다고. 그런 건 부모님과 상의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부모님 몰래 오토바이를 탔나 봐.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해결해야지. 선배네 집은 엄해서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한대. 그래서 중학생한테 삥 뜯었다고?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선배한테 실례야. 그리고 빌려준 거야. 반드시 갚겠다고 했는걸. 입만 살았군. 오늘로 5번째지? 한번 떠보았다. 아니야, 3번째. 지금까지 갚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니? 그건 아직... 후휴, 벌써 갚았다고 말할까봐 혼났네. 그럼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판별할 방도가 없잖아. 미카는 반사적으로 거짓말할 만큼 세상에 물들지는 않은 모양이야. 내가 죄악감 없이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게 된 건 이미 무서운 길에 발을 들여놓은 뒤였는데 다행이야.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빌려줬니? 5천엔, 전에는, 만엔, 그전에는 2만엔. 제법 많이 뜯겼구나. 오늘부로 세뱃돈 다 썼어. 또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어쩌지? 어쩌지? 너 바보니? 왜 망설이는 거야? 딱 잘라 거절해야지. 그럼 선배가 불쌍하잖아.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계속 질질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 도둑질을 하거나 유흥업소로 흘러가게 되는 법이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딸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지. 조만간 미카민가 뭔가는 놈이 구린 일거리를 속여줄지도.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미카미 선배는 아주 다정한 사람이라고. 그래? 어떤 식으로 다정한지 드러나 볼까? 만날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줘.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한마디에 만엔이라. 그렇게 날로 먹을 수 있는 장사가 있다면 나도 하고 싶구나. 뭐라고 엄마? 정말 싫어. 내 방에서 나가. 당장 나가. 아직 저녁을 안 먹었다. 아니 못 먹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처가 큰데 남편의 인과 몸이 뒤바뀌는 엄청난 경험을 했다. 이 상황의 목구멍으로 음식을 넘길 수 없었다. 억지로라도 뭔가 먹어둬야겠어. 호시미의 지갑에는 3만엔이 들어있었다. 히시코는 세면실에 있던 파란색 칫솔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지루하게 이어지는 상점가를 거닐었다. 어느 가게가 좋을까? 여자 혼자 들어가도 거북하지 않은
분위기가 차분하고 청결한 가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채소 가게에 어물전, 그 옆에는 법구 가게, 슬롯머신 게임장, 은행, 교회, 포목전, 정육점, 반찬 가게. 평생 이 동네에서 나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없는 게 없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그중 가장 세련된 인테리어의 카페로 들어가 살라미와 토마토를 넣은 바게트 샌드위치를 주문했다. 큼지막한 컵에 남실남실하게 따른 밀크티에서 좋은 향이 풍겼다. 호시미와 역에서 헤어진 지 벌써 2시간이나 지났다.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아까부터 몇 번이고 눈길을 주었지만 전화벨이 울릴 낌새는 없었다. 미카와 마사토 저녁은 챙겨줬을까? 걱정스러운 나머지 호시미에게 문자를 보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문자 보내도 돼. 왜 이딴 여자한테 친절하게 대해야 하지? 히시코는 스스로에게 화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걱정되었다. 호시미에게 바로 답장이 왔다. 시킨 대로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저녁은 뭘 먹었지? 주방에 들어간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갈팡질팡할 텐데. 하긴 학부모회 같은 일로 내가 늦게 돌아올 때면 남편이 애들 밥은 챙겨 먹였으니 괜찮으려나? 그런데 목욕물 데우는 방법은 아나? 베란다 빨래는 걷었나? 아니, 그런 일들도 남편이 해줬겠지. 그럼 미카 앞치마 만들기는? 마사토 숙제는? 아, 내일은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는 날인데.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지만 시킨 대로 잘하고 있다고 딱 잘라 말하니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 히시코는 찜찜한 기분을 안고 카페를 나섰다. 내일 있을 학부모에도 걱정이 됐다. 호시미가 눈에 띄지 않게 가만히 앉아 있을까? 회장 아이카와 씨에게 찍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텐데. 학부모 회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일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3년 연속으로 아이카와 씨가 골잡은 학부모회를 이끌고 있어 모두 아이카와 씨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있다. 만약 아이카와 씨가 회장직을 맡지 않았다면 학교 규칙상 제비뽑기로 회장을 선출했을 테고 히시코에게 학부모 회장이라는 중책이 맡겨졌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아이카와 씨에게 마냥 감사할 수만은 없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이카와 씨의 아이는 형제들과 나이차가 10살도 넘게 나는 누뚱이다.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자신이 다른 부모들보다 우위에 서서 군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학부모의 임원 가운데 완전한 전업주부는 회장과 부회장뿐이다. 두 사람은 남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학교 행사 계획을 차례차례 세우는데 두 사람 모두 꽤나 독단적이라 반대 의견을 말해서 한번 찍히고 나면 귀찮은 일을 자꾸 또 안긴다. 그게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난감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려 귀농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을 샀다. 그래, 내 미래를 설계해야 해. 히시코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소개한 책을 읽어보고 싶었다. 조금 전만 해도 한시라도 빨리 원래 몸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카페에서 따끈한 밀크티를 마시며 차분히 생각해보자 원래 몸으로 돌아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히시코는 자신을 배신한 남편을 용서하지는 못할 것 같았다. 그렇다고 이혼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울 경제력도 없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밤길을 터벅터벅 걸어 집에 돌아왔을 때 문자 수시름이 들렸다. 호심이다. 당연하지. 주부 일이란 말이지. 너 같은 애송이가 척척 해낼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 가르침을 청하고 싶은 일이 산더미처럼 많을 것이다. 히시코가 득이양양하게 문자 수신 버튼을 눌렀다. 내일 아침에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사에 가줄 거죠? 옷은 옷걸이에 걸려있는 걸 입으면 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사빌딩 8층에 내리면 눈앞에 딱 보이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가 영업부예요. 왼쪽에서 두 번째가 내 자리고
책상에 돼지 인형이 놓여 있어요. 보면 바로 알 거예요. 그럼 잘 부탁해요. 혹시 그 돼지 인형이가 뭔가도 남편에게 받은 선물인가? 그리고 이건 뭐야? 이 건방진 말투는 이게 남한테 부탁하는 태도야? 아, 정말 짜증나. 그래, 일단 샤워를 하자. 히시코는 욕실로 가서 옷을 벗었다. 그러고는 호시미의 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앞뒤 비스듬히 위아래를 거울에 비춰보았다. 남편이 이 몸을 사랑한 걸까?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도 영상이 멋대로 떠올랐다. 또다시 억울함과 비참함이 울컥 치밀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는 어떻게든 알아차립니다. 언젠가 아침 방송에 나온 가정 상담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 내용이다. 그걸 보면서 히시코는 남편이 자신과 결혼한 이후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자신했다. 그랬기에 남편과 호시미의 관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히시코는 사람에게 다양한 얼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히시코 역시 의식하지 않더라도 남편을 대할 때의 얼굴, 아이를 대할 때의 얼굴, 친정어머니를 대할 때의 얼굴, 일할 때의 얼굴, 시부모님을 대할 때의 얼굴이 각기 다르다. 별개의 인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다르다. 남편은 이 집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모르는 남편의 얼굴이 있을까? 아내에게 들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을까? 아니면 스릴 넘치는 나날이었을까? 그때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액정 화면에 엄마라고 떴다. 호시미의 어머니일까? 그러고 보니 벌써 자정이다. 하코다테의 어머니라면 벌써 주무실 시간이다. 전화를 받고 싶지는 않았지만 받지 않으면 걱정할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늘 자식 걱정을 하는 존재니까.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 호시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막대먹은 어머니다.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남겨두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는 여자다. 그래서 호시미가 윤리적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랐다. 결과만 두고 보자면 남편의 분류는 호시미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어머니세요? 어머나? 왜 이렇게 서먹하게 구니? 누가 들으면 남인 줄 알겠다. 이번에는 조금이면 되니까 너무 그러지 마. 예? 조금이라니요? 뭐가요? 넌 정말 변함이 없구나. 심성이 베베 꼬였어. 넌 동정심도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2만만 줘. 2만이라니요? 2만엔 말이야, 2만엔. 전기고 가스고 다 끊기게 생겼어. 예? 그거 큰일이네요. 광열비도 내지 못하는 형편인가? 몇 살이나 먹었을까? 목소리를 듣자 하니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호시미가 20살이니까 4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쯤 됐을까? 하기야 요즘은 불경기라 40대 이후로는 파트타임조차 찾기 힘들다던데. 알겠어요. 준비해둘게요. 정말? 아휴, 살았다. 그럼 부탁할게. 바이바이. 전화가 끊겼다. 딸의 근황을 물어볼 생각은 없는 듯 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희식구는 깜짝 놀라서 몸을 벌떡 일으켰다.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것 치고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불을 켜고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다. 방구석에 있는 네모난 물체에 천이 덮여 있었다. 머뭇머뭇 천을 들춰보자 우리 안에서 햄스터가 열심히 쳇바퀴를 돌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혼자 사는 여자와 햄스터라? 어쩐지 호시미의 고독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햄스터 우리를 들여다보자 급수기에 물이 바닥나 있었다. 물을 채워줘야겠구나. 우리의 손을 넣자 햄스터가 갑자기 발을 멈췄다. 햄스터는 힐끔 이쪽을 보고는 경계하더니 다시 쳇바퀴를 돌리기 시작했다.